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시코프 아세요? 테라폼은 알아요. 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지형입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클라우드 도입, 운영 및 확산 시 발생하는 인프라와 보안, 네트워크, 그리고 운영 환경상의 이슈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시코프 코리아 박준상 상무님, 그리고 이규석 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하시콥 코리아 박준상입니다. 하시콥 코리아의 1호 엔지니어로 조인하여 한 1년 정도 국내 고객들에게 하시콥 솔루션을 소개하고 도입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규석이고요. 하시코프의 시니어 솔루션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코프의 솔루션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솔루션들을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을지 서로 공유하고 알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하시코프라는 회사에 대해서 아직 생소한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회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하시코프는 2012년에 설립되어 인프라, 보안, 네트워크 및 애플리케이션 운영 환경 전반에 걸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의 클라우드 도입 및 최적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및 인프라 전환 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총 6개의 오픈소스 중에 4가지, 테라폼, 볼트, 노마드, 콘술의 경우는 오픈소스 기본 기능 외에 추가 기능을 제공하는 상용 버전도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시코프는 2019년 포브스지가 선정하는 클라우드 100대 기업 중 인프라 자동화 기업으로 4위에 선정되었습니다. 많은 고객께서 클라우드 도입 및 전환 시 하시코프 솔루션을 도입, 운영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되고요. 하시코프는 기술 역량뿐만 아니라 성장 가능성 및 현재 기업 가치도 높게 평가되어 벤처 투자자들이 선정하는 프리-IPO 기업 30전에서 레이트 스테이지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하시코프는 쿠버네티스 환경을 완벽히 지원하고 기존 인프라와 원활한 연동을 위해 지난 3월 CNCF 재단에 합류하였고요. 현재 많은 고객들이 사용 중인 쿠버네티스 환경하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슈를 해결하고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하시코프는 기술력과 고객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군에서 고객들의 클라우드 여정과 디지털 전환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가 또 이제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궁금한데 간략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강의는 슬라이드 위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네. 인프라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그 인프라 진화에 따라서 어떤 운영 모델이 필요하고 어떤 솔루션들로 하시코프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드리는 시간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약 10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서 발표자에게 질문을 드리고 또 대답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들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해서 경품도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클라우드 끌려가지 말고 리드하라 라는 내용으로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준비하신 내용 중에 흥미로운 주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프라의 진화라고 하셨는데 네.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라 인프라의 진화라는 네.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저희 인프라의 환경이 이제 계속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큰 서버부터 시작해서 뭐 유닉스, 리눅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부분 클라우드 같은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각각의 인프라 환경마다 사실상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도 달랐고 그리고 이제 관리해야 되는 어떤 서버의 대수라든가 관리해야 되는 자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각각의 자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미 기존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시고 점점 발전시켜 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상 과거에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서버 1대, 2대 이럴 때는 상관없겠지만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서버 대수가 10대 혹은 100대, 1000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기존에 저희가 엑셀 시트에다가 뭔가 이렇게 기록을 해서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누군가는 이제 스크립트로, 그리고 누군가는 뭐 VM이라고 하는 버추얼 머신으로,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 같은 환경도 사용을 하시고 있고,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컨테이너 베이스의 어플리케이션 운영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자동화를 좀 해보자라는 게 현재 많은
진화의 방향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진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뭔가 자동화를 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자동화를 해서 좋아지는 점도 있지만 실제 이 자동화를 관리하기 위한 그래서 혹여 누군가는 또 관리를 위한 관리가 되지 않느냐 약간 이런 표현으로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국은 이런 것들을 자동화하고 또 관리하고 또 변화하는 그런 환경을 다시 또 반영해서 자동화 시키는 것 자체가 많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많은 또 반응들도 있으셨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서버의 목록을 여전히 이제 엑셀 파일이나 이런 시트로 관리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서버들은 스크립트로 또 VM으로 컨테이너로 이렇게 여러 가지의 형태로 관리를 하고 계실 텐데 뭐 느끼시는 부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기존에 있던 것들이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들도 포함해서 계속 모든 것을 수용해서 발전시켜야 되는 이런 딜레마가 발생하는 게 현재 어떤 자동화 그리고 이런 진화에 따른 또 딜레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결국은 클라우드라는 게 현재 추세이긴 하지만 기존에 보유한 환경부터 이제 또 클라우드까지 각 도입 단계에 따라 또 다양한 인프라를 보다 손쉽게 구성하고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는 솔루션이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운영 모델을 어떻게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클라우드를 도입함에 따라서 저희가 손쉽게 단순히 클라우드만 도입한 게 아니라 뭔가 변해야 된다는 걸 보통 고객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전에 보시면 우리의 데이터 센터들은 동일한 장비에 동일한 서버, 동일한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고 우리의 폐쇄된 인프라 환경 안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한 보안도 우리가 정해놓은 그 네트워크의 경계가 명확한 상태에서 사용을 하게 돼 있죠. 근데 클라우드를 도입하게 되면 더 이상 이 네트워크의 경계가 명확하지도 않고 여러 테넌트가 함께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를 도입했다 하더라도 기존의 우리의 핵심 비즈니스 시스템들,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나 내부 어플리케이션들은 여전히 기존 데이터 센터에 있고 신규로 이제 들어오는 요즘 핫한 시스템 오브 인게이지먼트라고 해서 고객 접점에 있는 서비스들은 주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를 가게 되죠. 이렇게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함께 사용하다 보면 이 두 가지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클라우드 운영 모델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어플리케이션 배포나 효율성 그리고 일관성을 위해서 클라우드를 도입하지만 비용의 최적화라든지 보안, 거버넌스와 같은 우려사항도 당연히 이제 있고 이 부분도 해결이 필요한 거죠. 궁극적으로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이유는 어플리케이션을 보다 빠르게 이제 배포하는 배포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기 위한 건데 기존과 달라진 운영 환경으로 인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으로 인프라를 구성한다든지 보안을 적용한다든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들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클라우드 환경을 살펴보면 인프라 배포 시 플랫폼마다 이제 사용하는 도구들이 다르고요. 보안을 적용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특히 이제 서비스마다 전용 네트워킹 모델이 있어서 서비스 기반 오버레이 모델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특히 애플리케이션 실행 환경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기반 오퍼링이 주를 이루지만 서버리스 같은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기업 내에서 IT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당면 과제들은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적응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슈인데요. 개별 클라우드 서비스상의 기술을 모두 익히는 것보다 동일한 작업 방식으로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사용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인력 운영이라든지 비용 측면에서 당연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쪼개보면 테라폼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배포할 때 코드형 인프라를 통한 휴먼 에러 감소, 거버넌스를 제공해드리고요. 그러다 보면 장애 예방이라든지 리스크 감소에 도움이 드릴 수 있고 볼트라고 하는 솔루션을 도입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 상에 산재되어 있는 시스템 접속 정보, 인증서 등을 중앙화해서 관리하고 민감 정보 유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실 수가 있고요. 콘솔을 도입하시게 되면 수작 없이 발생했던 작업 시간 지연 등이 해결되고 서비스 간 네트워크를 보다 손쉽게 그리고 빠르게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마드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및 기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하시코프는 인프라 운영, 보안, 네트워크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라는 4가지 영역에 걸쳐서 동일한 워크플로우를 적용해서 다양한
인프라의 어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배포할 수 있도록 운영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제어 방식과 또 일관된 워크플로우로 다양한 클라우드 인프라를 관리하는 게 클라우드의 그냥 운영 모델인 거네요. 그렇다면 그 클라우드 운영 모델을 이렇게 구성하는 개별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테라폼이라고 하는 솔루션입니다. 테라폼은 영어로 행성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구처럼 만들겠다라는 의미라서 아마 공상과학 영화를 좋아하시면 테라포밍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와 같이 테라폼은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를 구성하는 솔루션입니다. 테라폼은 코드형 인프라를 통해서 인프라 배포를 자동화하고 있고요. 구성하고자 하는 인프라의 상태 그리고 현재 상태가 모두 코드로 관리되고 있고 다양한 200개 이상의 프로바이더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배포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주로 클라우드 환경의 관리, 거버넌스를 위해서 이제 테라폼 엔터프라이즈를 도입하시고요. 나가서 매번 코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패턴화된 코드를 모듈화해서 재사용성을 높이고 회사 운영 표준을 적용하는 형태로 확대 적용하는 게 일반적인 유형이고요. 기본적인 제품의 컨셉은 코드형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배포를 위한 구성 파일, 저희는 이것을 컨피그레이션 템플릿이라고 부르는데 이 컨피그레이션 템플릿을 기반으로 인프라를 배포하게 되면 이 인프라를 배포한 결과가 스테이트 파일이라고 하는 JSON 타입의 파일로 남게 돼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현재의 상태 모두 코드화돼서 관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적 오류를 줄일 수 있고 재사용성을 높일 수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프라 자체를 코드화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자산화하는 것이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테라폼을 도입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들은 다양한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통합 프로비저닝을 위해서 테라폼을 사용을 하시고요. 테라폼을 도입하시면 동일한 방식으로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사스, 프라이빗 클라우드도 한꺼번에 관리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유즈 케이스로는 회사 운영 표준에 맞게 인프라 구성을 강제화하고 문서화되어 있는 정책을 코드화해서 적용하는 클라우드 관리와 클라우드 컴플라이언스 형태로 테라폼을 가장 많이 쓰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런 형태로 쓰실 때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인프라를 배포하기 전에 비용 예측이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하실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클라우드를 쓰실 때 차지백이라고 해서 사후에 비용을 반영해서 인프라를 바꾼 것이 아니라 인프라를 배포하는 시점에 비용을 예측해서 아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테라폼을 도입하시게 되면 다양한 인프라, 클라우드 인프라뿐만 아니라 사스 서비스까지 동일한 워크플로우로 관리하실 수가 있고 클라우드 운영 모델을 구축하신다고 했을 때 인프라 영역의 프로비저닝을 테라폼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성을 자동화할 수 있는 테라폼을 도입하시면 또 하나의 장점이 인프라를 소프트웨어적인 자산으로 가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를 사람이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클라우드사의 서비스 인프라를 구성하는 게 바로 테라폼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어떤 솔루션인가요? 예, 이렇게 클라우드상의 인프라를 구성하고 났을 때 뭔가 생길 수 있는 그 다음 문제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계정 정보라든지 시스템 접속 정보, 인증서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이슈들이 생기게 되죠. 이때 저희가 소개해드린 솔루션이 볼트라고 하는 솔루션입니다. 볼트는 영어로 금고라고 뜻이죠. 그래서 금고처럼 다양한 시스템 정보를 관리하고 민감 정보에 대한 암호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데요. 볼트는 시크릿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시스템 접속 정보 그리고 인증서, SSH 키 등은 중앙화해서 관리하고 특히 평문으로 저장돼서 사용되는 환경에서 평문으로 저장된 게 아니라 API 호출 기반으로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시스템 접속 정보 유출로 인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크릿 관리를 위해서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되고 처리 중에는 TLS로, 저장 시에는 AES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또한 레거시 환경에서 다양한 암호화 요건을 위해 생성된 수많은 암호화 키 관리 그리고 데이터 산법과 관련해서 데이터 비식별화 및 마스킹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컨셉은 아이덴티티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시크릿을 저희가
중개인이 돼서 관리를 해드린다는 거죠. 기존에는 개별 시스템마다 존재하고 있던 시스템 계정 접속 정보 또는 인증서들을 볼트가 중앙에서 관리하면서 이것들에 대한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 줍니다.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성하고 언제 다시 생성하고 언제 폐기되는 것들에 대한 기간을 설정하고 TTL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를 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과 다른 것들은 이런 라이프 사이클 더하기 기존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시스템마다 계정을 미리 만들어 놓고 사용을 했다면 필요할 때마다 그 계정을 만들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쓸 수 있게 제공해 드린다라고 하는 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유즈 케이스가 시크릿건입니다. 기존과 다른 점은 예를 들어서 기존 같은 경우는 사용하고자 하는 계정들이 개별 시스템에 산재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볼트의 경우는 이런 것들을 중앙화해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것으로 관리를 하면서 사용하고자 하는 계정을 선언한 이후에 실제로 그 사용자가 DB를 접속한다든지 AWS를 사용하고자 할 때 해당 계정을 생성해서 제공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쓰실 수가 있고, 특히 볼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시크릿 관리 중에 PKI 인증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CA나 인터미디엇 CA 형태의 기능을 제공해 드리면서 해당 인증서에 대한 배포, 관리 자동화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인증서들 쓰시면서 10년짜리 셀프 사인드 인증서를 많이 사용들 해 보셨을 텐데, 이게 이제 만들어 놓고 재발급하고 배포하는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들 사용하셨는데, 볼트를 쓰시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한 배포 관리를 제로 터치 베이스로 자동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즈 케이스는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입니다. 볼트가 금고처럼 모든 것을 시큐어하게 저장하고 있다 보니 핸들링하는 데이터들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에 대해서 암호화를 제공하고 있고요. 보다 암호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시큐리티 모듈인 HSM 장비와도 연동을 하실 수가 있고, 이런 암호화에 대한 모든 것들을 API 호출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기존의 레가시 환경에 있는 다양한 KMS들의 사용하는 암호화 키를 누군가는 통합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레가시들의 산재되어 있는 키들이 노출이 돼서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게 KMI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지원해서 기존에 있는 KMS들의 키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드리고요. 그리고 데이터 산법과 관련해서 비식별화를 위한 형태 보존 암호화라든지 마스킹의 기능도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 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볼트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운영 모델에서 자동화된 보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하시코 볼트가 가트너가 선정한 시크릿 관리 영역에서 최고의 솔루션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볼트는 뭐 단어 그대로 좀 이해하기 쉬운 게 금고처럼 좀 다양한 시스템 접근 정보와 민감한 정보를 관리를 하고 또 암호화를 제공하는 어찌 보면 좀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다음은 또 어떤 솔루션들이 있나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제 콘술이라고 하는, 뭐 컨설이라고도 하고요, 콘술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콘술은 네트워크를 자동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의 서비스가 어디에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을 어떻게 호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해주는 솔루션인데요. 사실 그냥 번역을 하면 영사라고 이게 번역이 되는데, 결국 저희 국가와 국가 간에 이렇게 뭔가 서로 이렇게 네고시에이션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보통 이렇게 영사들이 이제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역할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네트워크의 오토메이션의 역할은 이제 클라우드 혹은 저희 인프라가 늘어날 때 각각의 서비스들이 어디에 어떻게 배포가 되어 있고 이런 서비스들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기능이 가장 주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가장 쉽게 얘기를 한다면 뭐 주소록 서비스 정도로 이렇게 아마 이해하시는 게 아마 가장 빠르실 텐데요. 저희가 각각 저희 친구들 혹은 지인들의 번호를 저희가 일일이 다 기억하지 않고 다 이름으로 이제 저희가 찾아가는 것처럼 각 서비스들의 어떤 IP를 저희가 알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등록된 각각의 어떤 별명이라든가 이런 DNS의 정보를 가지고 각 서비스들에 접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가장 큰 세 가지 기능을 뽑자면 이제 서비스에 대한 디스커버리, 그래서 우리의 서비스가 어디에 어떻게 배포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각각의 서비스들을 이제 논리적으로, 예전에 이제 물리적으로 뭔가 서비스들에 대한 접근을 이제 막고 혹은 막 방화벽이나 혹은
여러 가지 네트워크적인 그런 작업이 필요했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런 서비스들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더불어서 이제 내부적으로 키밸류 스토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정들을 콘솔에 저장을 해 놓으시고 이 콘솔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 서비스들이 자신의 어떤 설정 파일들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관리가 되는 거고, 이 중앙에서 설정되는 이 관리 파일들의 어떤 변경이 생기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 서비스들이 그 설정을 인지해서 변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또 한 가지 기능으로는 이제 WAN 페더레이션이라고 해서 각각의 클라우드 혹은 뭐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 어디든지 퍼져 있을 경우라도, 뭐 국내에만 예를 든다면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여러 개를 이제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텐데 각각의 데이터 센터 간에 통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이럴 때도 컨설을 통해서 각각의 서비스들이 어디에 어떻게 배포되어 있는지 찾을 수 있고, 또 안전하게 각각의 서비스들을 연결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또 있겠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서비스들은 이제 각각 뭔가 헬스 체크를 할 수 있는데 스크립트를 통해서도 가능하시고, 아니면 뭐 특정 포트라던가 특정 서비스에 대한 이름이라던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특징은 이제 알리아스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 기능이 뭐냐면 저희의 서비스들이 단지 이제 하나로 완벽하게 처리가 되지 않고 그 뒷단에 있는 서버에 대한 상태도 저희가 알아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면 앞단에 이렇게 웹이나 와스 서버가 있는데 뒤에 데이터베이스가 사실 장애가 나면 더 이상 이 앞에 있는 서비스는 유효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와스의 상태는 곧 DB의 상태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마치 나의 상태인 것처럼 이제 체크를 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결국은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자동화 부분이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상에 새로운 서비스가 등록됐을 때 이거를 동적으로 이제 서비스에 연결을 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클라우드 향으로 가고 있는데, 클라우드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동적이고 필요할 때 늘어나야 되고 또 필요가 없을 때는 줄어들어야 되죠. 이렇게 늘고 줄고 하는 스케일 인 아웃 하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비스들이 자유롭게 뭔가 서비스에 바로 등록이 돼서 언제든지 저희가 이 스케일 인 아웃 하는데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서서 페더레이션 기능도 나왔었지만 결국 콘솔을 가지고 우리의 서비스들을 관리하는 이 포인트를 하나의 이제 싱글 컨트롤 플레인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겠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 이제 서비스 메시 같은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카 형태의 서비스 메시를 써서 우리의 서비스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각각에 대한 접근에 대한 권한은 어떻게 되는지, 뭐 TLS에 대한 인증서 같은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서 뭐 안전한 통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서비스 메시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L7 기능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제 요즘에 이제 L7 기반의 통신들을 이제 서비스와 서비스 간에 많이들 이제 사용하시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서 어떤 별도의 장비나 별도의 서버가 없이 이런 트래픽을 통제하고 나눌 수 있는 이제 기능과 또 가시화된 U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볼트와 이제 연계를 하게 되면 이제 TLS 인증서에 대한 어떤 자동 갱신과 이런 주기로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서비스 메시에 대한 이제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도 이 UI가 각각의 서비스가 어디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는 어떤 조건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그래프나 대시보드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환경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뭐 서비스 레지스트리, 네트워크 구성 자동화, 그리고 서비스 메쉬까지 콘솔의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 이런 콘솔과 함께 사용하기 좋은 솔루션들이 또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 콘솔의 이 서비스의 등록과 관련된 기능과 더불어서 저희 이제 노마드라고 하는 또 하나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노마드는 영어로 직역하면 유목민이라는 뜻인데요. 사실상 저희가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베이그런트와 노마드 이 두 가지의 의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노마드는 유목민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유목민들은 우리가 살만한 그런 목초지들을 찾아가서 거기에 정착을 어느 정도 해서 살아간 다음에 이후에 또 다른 또 적당한 곳이 있으면 이렇게 옮겨가는 이런 식의 어떤 생활을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애플리케이션들도 내가
내가 필요로 하는 리소스들이 있는 곳에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배포가 되고 필요가 없으면 다시 어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거나 없어지거나 하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 주는 게 노마드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노마드는 이제 조건이 맞는 곳에 이제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잘 이제 배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제 스프레드와 빈 패킹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스프레드는 뭐 익히 아시다시피 여러 서버가 있으면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을 각각 이렇게 골고루 배포하는 건데, 빈 패킹 정책은 대체 왜 쓰느냐라고 이제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면 저희가 사실 클라우드를 쓴다라는 것은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만 그 비용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사실 우리가 필요로 하다고 해서 각각의 어떤 리소스들을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늘여놓기만 한다면 사실 비용 절감의 효과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각각의 서버에 가장 이제 예를 들면 빡빡하게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가장 빡빡하게 애플리케이션을 넣어놓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이제 빈패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마드의 활용안으로는 사실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컨테이너도 지원을 하지만,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레거시 애플리케이션, 뭐 자바라든가 혹은 배치 워크로드, 그냥 스크립트로 되어 있는 워크로드들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게 이 노마드의 가장 큰 장점일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쓰고 계시는 레거시 애플리케이션 혹은 배치 워크로드부터 시작해서 혹은 이후에 쓰실 컨테이너까지도 이 노마드 하나를 가지고 뭔가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설명드린 콘솔과 마찬가지로 페더레이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센터가 여러 개 있더라도 각각의 것들을 마치 하나의 클러스터처럼 묶어서 배포에 대한 부분을 실행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노마드와 콘솔을 인티그레이션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노마드가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적당한 공간에 배포를 하게 되면 사실상 여기에 대한 엔드포인트, 즉 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뭔가 따로 별도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콘솔과 노마드를 이제 합쳐서 배포를 하게 되면 노마드가 어딘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엔드포인트를 자동으로 콘솔을 통해서 노출시켜주는 이런 자동화와 관련된 마치 이제 서비스 배포와 연결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페더레이션 기능을 통합하게 되면 앞서 콘솔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데이터 센터가 어디 있던 간에 어디든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을 자유롭게 뭔가 배포할 수 있다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이거는 뭐 물리적인 우리 데이터 센터가 됐든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가 됐든 가리지 않고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지원되는 뭐 기능들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것으로는 뭐 GPU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CL 같은 서비스에 대한 어떤 사용자의 접근 권한도 통제할 수가 있고, 뭐 기업 환경을 위한 어떤 HA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질문일 거예요. 대체 그러면 요즘에 핫한 쿠버네티스와 노마드가 대체 뭐가 다르나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여기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는 이제 둘 다 같이 가용하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애플리케이션 형태로만 따지면 노마드 같은 경우는 레거시부터 뭐 배치 스크립트 그리고 컨테이너까지 이제 호환을 하고, 쿠버네티스는 이제 컨테이너에만 좀 국한이 되어 있긴 하죠. 그 운영 오버헤드로 따진다면 이제 쿠버네티스를 아마 설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치 자체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것도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대신에 노마드는 단순히 이제 바이너리 파일 하나, 뭐 설정 파일 하나 이 정도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 저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요즘에 애플리케이션의 방향이 컨테이너죠. 그래서 컨테이너에 대한 부분을 결국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익히고 뭔가 컨테이너 향으로 가기 위한 방법의 어떤 시작을 노마드로 만약에 하시게 되고, 이후에 우리 자사의 어떤 컨테이너 역량이 좀 올라가시게 되면 그 이후에 좀 더 어드밴스드한 이제 컨테이너 기능을 많이 제공하는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늘 레거시부터 뭐 컨테이너까지 모든 것을 이제 잘 사용하는 게 저희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뭐 두 가지를 뭐 한 번에 같이 사용하셔도 무관하고, 뭐 노마드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쿠버네티스처럼 이제 복잡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을 지원하는 노마드는 이제 콘솔과 함께 하면 좋은 거네요. 네. 그러면 또 이제 소개해 주실 솔루션 있을까요?
네, 나머지 이제 추가로 더 설명해 드릴 솔루션은 이제 오픈 소스로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는 솔루션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패커라고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뭔가를 패킹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VM 환경 혹은 컨테이너 환경에 실제로 저희 애플리케이션이나 그런 환경, 이미지들을 패킹을 해야만 그런 VM이나 혹은 컨테이너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패커는 말 그대로 이제 패키징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대상이 VM 이미지와 컨테이너 이미지 모두를 지원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패커로 한번 잘 작성해 놓으시면 재사용 가능하고, 특히 이제 VM 이미지 같은 거를 실행시켜서 그 이후에 뭔가 프로비저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미지 자체가 이제 패키징 설정이 된 상태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은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이미지들도 이 패커를 가지고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요. 그래서 앞서 한번 나왔던 그런 테라폼 같은 이런 테라폼과 관련된 작업을 하실 때 이 패커와 연계해서 워크로드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부분은 이제 베이그런트. 이게 이제 방랑자라는 의미의 이제 베이그런트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개발자들을 위한 사실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뭔가 동일한 작업 공간을 줘야만 각각의 개발자들이 서로의 어떤 이질적인 환경에 대한 그런 디펜던시가 없이 뭔가 개발을 한다거나 검증을 한다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로에게 동일한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 그리고 각가지 설정들을 서로 이제 통합해서 우리 개발을 하는 환경 혹은 테스트 환경을 좀 통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 베이그런트가 제공하는 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각각의 그 솔루션들의 이름에 따라서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비슷하게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정말 알아듣기가 너무 쉬웠어요. 그러면 이제 이 클라우드 운영 모델을 이루는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어봤는데, 혹시 실제 하시코프 솔루션을 도입한 고객들의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있다면 좀 간략하게 알고 네. 싶은데. 사실 뭐 저희 고객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나열할 수는 없겠지만 네. 가장 이제 극적인 효과를 봤다라고 하는 케이스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네. 텔레콤 회사이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뭐 대부분의 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개발팀 혹은 운영팀이 이제 요청을 하면 결국은 이것은 이제 큐로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서 뭔가 작업을 누군가는 해야만 나의 또 인프라를 배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순차적인 작업이 발생하고, 또 중간에 어떤 물리적인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결국 그것 때문에 또 계속 딜레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슬라이드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결국 우리의 서비스 하나를 배포하는 데 있어서도 뭐 짧게는 뭐 일주일 혹은 길게는 뭐 한 달, 뭐 두 달, 석 달 이렇게도 걸리는 케이스가 발생하죠. 결국은 저에게 뭐 사람은 한정적이고 그 사람들이 이런 작업을 한 번에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앞서 설명드린 이런 테라폼이나 볼트, 그리고 뭐 콘솔이나 노마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결국 이런 것들이 이미 템플릿화 되어 있고 코드화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에 고객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한 번에 뭔가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뭔가 내부적으로 자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제 관리도 되는 상태로 제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하시코프사의 이제 개별 솔루션과 고객 사례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코프는 오픈 소스와 상용 버전을 함께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차이점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통 오픈소스랑 상용이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이제 회사들도 있고 다른 기능을 제공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저희는 오픈소스와 엔터프라이즈의 차이점은 이게 개인이 쓸 거냐, 뭐 회사 전체에 쓸 거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런 기능들이 개발자분들께서 이제 사용하시고 기능을 검증하고 이 기능을 우리 조직에 도입했을 때 도움이 될 것인지 그걸 확인하기 위한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이것을 도입했을 때 팀 내에서 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도입을 했을 때 전사 단위로 확장을 했을 때 정책을 적용한다든지 거버넌스를 적용하고 서비스를 운영할 때 필요한 고가형성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추가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와 동일한 기능이 제공되면서 팀 단위 또는
부서 단위, 회사 단위에서 필요한 기능들이 추가된 기능이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다. 그래서 오픈소스보다 많은 기능이 제공되고 있는 게 이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사시게 되면 당연히 뭐 서포트 서비스들, 그리고 고객사에 데디케이트된 전담으로 기술 지원을 담당하는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라고 하는 분이 어사인되는 것도 있지만, 차별화된 것들이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통해서 구축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것들도 제공되고 있고, 특히 구축 이후에 헬스 체크 같은 것들이 필요하신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쓰고 있는지, 우리가 설치해서 구성한 아키텍처가 정확한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드리는 엔터프라이즈 아키텍팅 컨설팅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저희 서비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한 이후에 한 번 더 정상적으로 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오픈소스와 엔터프라이즈의 차이점을 볼 수 있는 예로 테라폼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 테라폼 오픈소스를 쓰시게 되면 소스 코드, 즉 컨피그레이션 템플릿이라고 하는 걸 작성하고 나면 플랜이라고 하는 단계, 드라이 런을 통해서 어떤 리소스를 생성할 건지 확인한 이후에 어플라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면 뒷단에 있는 클라우드 또는 파스, 사스 쪽에 서비스가 구축되는 형태로 플랜과 어플라이 이 두 단계로만 구성이 되고, 우리가 작성한 코드를 공유를 한다든지 그리고 스테이트 파일을 공유해서 작업하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도입하게 되면 일단 서버 기반으로 작업을 하게 되고, UI 기반에서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단위로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는데, UI 기반으로 관리하다 보니 우리가 작업하던 디렉토리상에 있던 소스 코드를 어딘가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VCS 기반으로 워크스페이스를 연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스 코드는 우리가 쓰는 GitHub이나 GitLab, Azure DevOps, Bitbucket 같은 곳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것을 관리하고 돌리는 것들은 UI 기반으로 동작을 하는데, 이때 UI상에서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UI가 제공되다 보니 REST API 기반으로 배포를 한다든지, 그리고 UI 기반으로 배포를 한다든지, 그리고 VCS랑 연동을 했기 때문에 VCS 기반으로 연동하는 것들이 가능해지고, 특히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도입하시게 되면 오픈소스를 사용할 때 누구나 다 액세스할 수 있는 퍼블릭한 모듈 레지스트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또는 우리 조직만 쓸 수 있는 프라이빗한 형태의 모듈 레지스트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 운영 표준에 맞는 모듈을 등록해 놓고 그 모듈을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회사 운영 표준을 이제 따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플랜하고 어플라이 하는 사이에 센티넬이라고 하는 코드화된 정책, 보통 정책이라고 하는 건 문서로 적혀 있죠. 문서로 글로 적혀 있어서 작업 시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고, 우리가 사용할 지역은 배포 지역은 어디고, 이런 것들이 글로 적혀 있는데, 이렇게 글로 적혀 있는 정책들을 코드화해서 적용하시는 게 센티넬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또한 이제 저희가 사용하는 하시코 컨피그레이션 랭귀지, 테라폼이 사용하는 동일한 언어로 작성이 되고요. 이것들을 배포하기 전에 체크를 해서 우리의 정책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 배포되지 않게 하는 기능이 제공되고, 이 정책을 체크하는 단계에서 비용 예측이라고 하는 단계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AWS, Azure, GCP 같은 환경에 서비스를 배포하고자 할 때 이 인프라 또는 이 리소스가 얼마의 비용을 더 발생시키는지 예측을 해서 센티넬과 연동을 하시게 되면 비용 발생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이상이 될 때 배포되지 않게, 그래서 비용 절감을 하는 효과들이 테라폼 엔터프라이즈에는 가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픈소스와 엔터프라이즈의 차이점은 동일한 IAC라고 하는 기능은 제공해 주지만 엔터프라이즈에서 필요한 거버넌스라든지 정책, 비용 절감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고, 협업과 고가용성 등이 제공되는 게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인 거죠. 이것들은 볼트라든지 콘솔, 로마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서 오픈소스에 있는 모든 기능 더하기 협업을 위한 기능, 그리고 고가용성, 그리고 거버넌스 팔러시를 위한 기능이 추가된 게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사는 게 너무 많이 사는 게 아니냐? 그렇지는 않고 오픈소스를 쓰시다가 필요한 만큼만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일단 연단위 서브스크립션으로 이제 기능을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플랫폼이라든지 컬래버레이션, 폴리시 앤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스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용으로 구매하시게 되면 기본 오픈소스에서 제공해주는 기능 더하기
고가형성이나 운영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협업을 위한 컬래버레이션 기능, 그리고 폴리시 앤 거버넌스라고 해서 정책이나 규제를 위한 부분들 더하기 서포트가 포함된 게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이고,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리소스 범위 또는 적용하고자 하는 범위에 맞춰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픈 소스와 엔터프라이즈의 차이점까지 해서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두 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두 분께서 계속 발표를 하시는 동안 시청자분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질문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는데요.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들을 몇 개를 골라보겠습니다. 그럼 질문 한번 드릴게요. 자, 어떤 질문들이 나왔냐면, 먼저 이제 코드형 인프라로서 테라폼의 장점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어요. 네, 제가 답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코드형 인프라가 사실 대두된 지는 얼마 안 됐죠. 근데 이제 결국 코드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과거에 예를 들어서 하나의 퍼블릭 클라우드 예를 들어보면 제가 UI 콘솔에 들어가서 제가 뭔가 새로 생성할 리소스들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뭔가 새로운 자원을 만들겠죠. 근데 이렇게 자원을 다 수동으로 뭔가를 하다 보면 뭔가 놓치는 부분도 당연히 생길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결국 우리는 뭔가 표준화 시켜야 돼 라고 문서로 또 정리를 하다 보면 이 문서를 또 업데이트 하는 것과 실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게 또 달라지는 케이스가 또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인프라가 필요가 없어, 지워야 돼 했을 때 결국 저희 퍼블릭 클라우드는 뭔가 리소스 하나하나가 다 돈에 엮여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또 UI적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하나씩 삭제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그게 또 과금이 되는 또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수동으로 사람이 뭔가 UI적으로 했을 때와 달리 이제 테라폼 같은 IAC라고 하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즈 코드를 사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하려는 어떤 리소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 또 가능하고요. 그 나중에 우리가 또 삭제를 해야 되는 케이스에도 정확하게 내가 원래 생성했던 그 인프라만큼 다시 삭제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의 어떤 관리적 편의성이 굉장히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아까 이미 이제 오픈소스로서의 테라폼 버전, 엔터프라이즈 프로 버전 기능의 차이점은 이미 아까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줘요. 네, 왜냐하면 간단하게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가 상용으로 제공해드리는 테라폼 볼트 노마드 콘솔 중에 이 테라폼이라고 하는 녀석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노마드 콘솔 볼트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나 엔터프라이즈 모두 UI를 제공해드립니다. 그래서 UI나 API 같은 것들을 테스트해 보실 수 있는데 테라폼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CLI만 제공되고요. 테라폼 엔터프라이즈 버전은 일단 서버형, 설치형입니다. 그래서 UI 베이스, 서버 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그런 차이가 있고요. 서버 베이스로 제공되다 보니까 REST 기반 API라든지 VCS 연동 이런 것들이 될 것 같고 오픈소스 버전은 우리가 만드는 코드들이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디렉토리에 저장이 되죠. 그래서 공유하시기 위해서 어딘가에 VCS에 업로드를 해야 되지만 이 VCS상에 있는 코드를 기반으로 협업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드를 가지고 어떤 리소스가 배포됐고 이 배포된 결과값들이 어딘가에 저장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테라폼 엔터프라이즈를 쓰시면 UI상에서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하나 안에서 이 인프라를 배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VCS 코드도 연동이 되어 있고 실제 배포한 결과값들도 스테이트 파일로 저장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작업한 결과들이 히스토리컬하게 저장이 되는데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작업한 것 그리고 그 이전 딱 두 버전에 대한 히스토리만 관리되는 반면에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은 우리가 작업했던 모든 변경사항들 성공했던 배포, 삭제, 변경 모든 히스토리가 관리되기 때문에 이력 관리라든지 특히 IT 감사를 받으실 때 필요한 오디팅 로그 같은 것들은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에서만 제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이제 각 기업마다 반경 조건이 다를 텐데 클라우드로 전환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부분은 어떤 거냐고 질문하셨어요. 이거는 조금 범용적인 질문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이제 사실 저희 하시코프의 솔루션만 가지고 뭔가 해결한다기보다는 이제 컨셉에 대한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환경이라 하면 이제 레거시 환경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즘에 이제 추세가 퍼블릭, 클라우드 뭐 이런 거를 좀 써보자라는 것으로 이제 추세가 또 가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겠죠. 어떻게 해야 잘 가는 거지?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 일례를 예를 들면 기존에 있는 인프라, 저희가 이미 뭐 서버가 몇 대가 있고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거를 그대로 클라우드로 옮기는, 저희가 소위 이렇게 리프트 앤 시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리프트 앤 시프트만 하게 되면 저희가 원래 기대했던 그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 기존의 서버 10대를 그대로 클라우드에 10대를 가져가게 되고, 또 유지보수에 대한 인력도 기존에 원래 하지 않던 것들을 또 뭔가 학습을 시켜야 된다거나 혹은 이거를 전담하는 또 사람들을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결코 그냥 그대로 있는 거를 그냥 클라우드로 가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손해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로 갈 때 꼭 반드시 고려하셔야 될 점은, 저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얘기를 개발에서도 사용하시고 운영에서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결국 우리가 클라우드를 써야만 하는 이유, 즉 우리가 원할 때 늘어날 수 있고 원할 때 없앨 수 있고 이런 유동적인 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처음부터 고민하고 가셔야만 클라우드가 주는 이점을 누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기존에 있는 그냥 인프라 그냥 그대로 간다라고 하면 결코 그 클라우드가 주는 이점이나 비용적인 이득은 얻기가 좀 힘들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또 다음 질문은 테라폼이 혹시 앤서블과는 또 다른 개념인지 물어보셨어요. 네. 사실 이 부분을 네. 네. 여기서만 저희가 받는 질문은 아니고요. 아, 네. 앤서블이 전통적으로 이제 서버를 프로비저닝 하는데 굉장히 좋은 툴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테라폼과 앤서블 두 개는 사실 같이 조합을 해서 쓰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테라폼은 없는 인프라에서 이제 새로운 인프라를 생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앤서블 같은 경우는 일단 인프라가 발생을 한 이후에 해당 서버에 뭔가 접근을 해서 이제 프로비저닝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앤서블이 실제 동작하는 그 해당 서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 밑단에서 인프라를 새로 생성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뭐 설정이라든가 스토리지에 대한 것들은 테라폼이 먼저 이니셜라이즈를 하고 난 뒤에 테라폼도 앤서블 프로바이더를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앤서블을 이후에 다시 호출을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드로서 뭔가 프로비저닝을 할 수 있게끔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을 저희가 실제 많은 분들에게 권장을 드리는 방식입니다. 네, 뭐 개념적으로는 앤서블이 조금 더 크게 기존의 컴퓨레이션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기존의 형상 관리, 서버들의 형상 관리들을 하는 영역을 하다가 그 작업들 중에 이제 프로비저닝이라고 하는 한 꼭지가 생겼지만, 아까 규석 부장이 얘기한 것처럼 앤서블은 뭔가 만들어진 이후에 작업이 필요해서 테라폼은 그 특정 영역 프로비저닝이라고 하는 거에 포커싱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둘 다 지향하는 바는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라서 비슷하지만 이제 담당하는 영역들의 차이가 있고 협업하는 게 가장 좋은 형태라고 저희가 레코멘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 클라우드로의 전환과 운영과 관련을 해서 테라폼으로 구성할 경우에 모듈화와 디렉토리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유의할 점, 그리고 가이드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어요. 네. 요것도 네, 테라폼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때 많이들 고민하시는 게 어떤 걸 모듈화 해야 되죠? 그리고 어떤 거를 뭐 나눠야 되죠? 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뭐 개발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결국 저희가 이것도 만약에 저희가 실제 인프라를 하나를 만든다라는 코드의 측면으로 보면 처음에는 하나의 파일로 작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거 넣고 하다 보면 반복적인 게 당연히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 반복되는 것을 처음에는 이제 파일로만 분리를 하시다가 이게 덩어리가 이제 커지게 되면 이제 하나의 폴더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가 모듈화를 하라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듈화를 하는 거에 먼저 딱 이렇게 꽂힌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모듈화에 처음에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냐라는 측면에서 모듈화부터 먼저 생각하면 그 모듈화에 들어가는 공수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원하시는 인프라 혹은 원하시는 프로비저닝을 먼저 작성해 놓으시고 실제로 이거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쓰시다 보면 어떤 거를 나눠야겠다라는 게 실제 보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나누게 되는 거고, 뭐 디렉토리에 대한 부분이 아까 질문에 잠깐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테라폼은 하나의 디렉토리 안에 들어있는 이제 TF 컨피그레이션들을 이제 프로비저닝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디렉토리 관리를 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부분이 생기는데, 가장 쉽게는 한 번에 만드실 자원과 한 번에 없애실 자원 단위로 관리를 하세요 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면 테라폼은 사실 그 안에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네트워크, 뭐 디스크 혹은 VM, 여러 가지 정책, 뭐 VPC 이런 거를 다 한 번에 뭔가 관리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는 주로 VM만 이제 껐다 켰다 해, 혹은 뭐 VM에 대한 카운트만 이제 줄였다 늘렸다 한다라고 쳤을 때, 그럼 이 VM이 변화되는 거에 따라서 이 코드 하나가 전체가 다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좀 비효율적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럼 이제 VM에 대한 어떤 컨트롤하는 부분은 별도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다른 폴더에서 실행을 하시고, 이거를 위한 나머지 것들, 뭐 네트워크나 뭐 VPC, 뭐 디스크 이런 것들은 별도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그래서 한 번에 살렸다가 한 번에 죽일 이런 단위로 이제 관리를 하시게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질문으로는 플랜 단계에서는 오류가 없는데 실제로 어플라이하는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디버깅하는 방법을 물어보셨어요. 네, 이거는 뭐 어저께 고객사 미팅 때도 나왔던 질문인데, 플랜을 하면 뭐 예를 들어 AWS 뭐 우리가 사용하는 액세스 키랑 시크릿 아이디로 접속을 해서 플랜을 했을 때는 아무런 이슈 없이 생성될 거로 이제 플랜 결과 몇 개가 생성되고 몇 개가 수정될 거라고 나왔는데, 막상 어플라이를 했더니 에러가 나더라.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AWS 한국 리전에 보시면 T3 마이크로를 배포할 수 있는 AG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 않는 AG에 배포하려고 할 때 이제 발생을 하는 케이스죠. 그래서 이것은 실제 그 운영자 CSP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제약 조건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스로 하시는 것 말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리소스에 인풋하는 베어리어블을 넣으실 때 한 번 더 베어리어블을 컨디션 체크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오류를 체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포 지역을 설정할 때 배포 지역을 설정하고, 예를 들어서 인스턴스 타입을 T3 마이크로라고 했을 때 얘들은 AG를 AP 노스트 2에 A랑 C만 하고 B로 했을 때는 아예 설정을 할 수 없도록 아예 인풋 베어리어블에서 사전 체크하는 방법으로 예방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데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들은 해당 CSP 상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이라서 아쉽지만 디버깅하는 방법을 적어주신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질문은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 하나의 클라우드로 구축을 하면 좋겠지만 클라우드마다 특화된 서비스 장점이 있어서 이 멀티 클라우드는 유연한 구축과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데 당연히 지원이 되겠지만 멀티 클라우드 지원은 어떤지요? 멀티 클라우드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습니다. 네, 요거는 뭐 시나리오를 하나 좀 이렇게 상상해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미 이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각 클라우드마다의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클라우드에서는 뭐가 제일 좋은 서비스고, 예를 들면 최근에 만났던 쿠버네티스 사용자는 우리 쿠버네티스는 무조건 어떤 클라우드에 올려요 라는 그런 반응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어떤 서비스는 뭐 예를 들면 AWS에, 어떤 서비스는 애저에, 어떤 서비스는 뭐 GCP 혹은 네이버 클라우드, 이런 여러 가지의 각각의 특화된 서비스들을 각각 이제 다른 리전에 혹은 다른 클라우드에 이렇게 올리시는 케이스가 발생하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처음에 이런 리소스들을 배포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제 테라폼을 하나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라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프로바이더를 하나의 이제 뭐 워크스페이스 안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AWS의 뭐 VM 3개 혹은 뭐 GCP의 쿠버네티스 하나, 이거를 동시에 이제 프로비저닝 할 수 있는 것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보안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은 앞서 한번 설명드렸던 볼트 가지고 이제 다이나믹 시크릿 같은 이런 계정에 대한
설정들을 반영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각각 실제 서비스가 따로따로 올라는 가지만 이 서비스들은 서로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도 있고, 혹은 실제 프론트엔드는 애저에 있는데 우리의 백엔드는 뭐 네이버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가정을 했을 때 연결해주는 작업이 필요하죠. 네, 이런 경우에는 앞서 콘솔과 같은 이런 네트워크 페더레이션 기능을 통해서 서로 어떤 메시 게이트 웨이로 이제 서로 다른 클라우드 영역에 있지만 이제 서비스를 마치 하나처럼 엮을 수 있는 그런 동작을 하실 수도 있겠고, 결국은 이렇게 리소스가 다 배포가 되면 실제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올릴 건데 라는 그런 하나의 장애 혹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도 앞서 설명드렸던 노마드의 어떤 페더레이션 기능을 사용해서 각각의 멀티 데이터 센터에 동시에 어떤 우리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한다거나 하나의 세트를 구성한다거나 하는 것도 이런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저희 하시코프의 지원에 대한 사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볼트가 중앙에서 라이센스 및 아이덴티티 키들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경우에 혹시 볼트 서버가 해킹당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 전략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네, 볼트 서버는 처음에 기동을 할 때 언실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원래 볼트 서버와 볼트가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는 볼트 서버가 다운되면 실린이라고 해서 잠김이 됩니다. 이 잠김을 풀 수 있는 거는 저희가 마스터 키라고 하는 마스터 키를 사용하는데, 저희는 샤밀 알고리즘을 써서 기본적으로 5개의 마스터 키를 만들고 이 중에 3개의 조합으로 언실링을 한 이후에만 볼트에 있는 데이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볼트에 있는 스토리지, 데이터 스토리지가 외부로 유출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마스터 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스터 키를 3개 이상 획득하지 않는 이상에는 이제 실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가 없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이드 드린 건 이 마스터 키를 한 명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관리자가 분산해서 관리를 하실 수 있게 레코멘드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마스터 키 자체를 HSM이 관리하는 형태로 하시면 좀 더 시큐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방금 질문하셨던 것처럼 해킹에 대한 이슈들을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해서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끝으로 이제 웨비나 진행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네. 언택트 시대에 코로나 블루로 고생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조만간 기회가 된다면 직접 찾아뵙고 데모와 함께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부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이제 저희 하시코프의 솔루션들을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야 잘 쓸 수 있는지, 어떤 아키텍처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이미 많이 하고 계시는데, 언제든지 저희한테 자유롭게 연락을 주시고 어떤 것이 가장 나은 방안인지, 그게 꼭 엔터프라이즈가 아니어도 오픈소스라도 저희가 많은 도움을 이미 드리고 있고요. 또 커뮤니티도 많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고, 또 이후에는 저희 하시톡이라고 하는 저희 커뮤니티 행사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또 함께 더 나은 클라우드를 발전시키는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하시코프의 소개와 클라우드 운영 모델에 대한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